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지속되는 염증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지루 피부의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십니다. 실제로 낮은 습도와 추운 날씨는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 지루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재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형입니다.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루 피부염은 여드름, 탈모와 함께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피부 질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루 피부염은 전체 인구에서 2%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루 피부염은 과연 무엇이고 원인과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를 뜻하는 지루와 피부염이 합쳐진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는 사춘기 무렵부터 시작되고 3, 40대 남성분들에게서 높게 나타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와 얼굴, 눈썹이나 귀, 가슴 부위로 붉어짐과 함께 각질이나 노란 비늘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수염 부위로 모낭염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피에 발생할 때는 비듬 정도로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염증과 딱지, 모낭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의 원인은 복잡하고 몇 가지 요인들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루 피부염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효모균인 첫 번째 말라세지아입니다. 말라세지아가 지루 피부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특히 비듬과 지루 피부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이 말라세지아의 균의 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항진균제로 지루 피부염이 호전되고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된다는 점도 말라세지아의 균과 우리 병의 발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또한 이 균에 대한 두 번째,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또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지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모든 지루 피부염 환자들이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 있지는 않고, 피지 생산량의 증가가 지루 피부염의 발생에서 필수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루 피부염이 피지샘이 잘 발달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나 영양 이상, 그리고 일부 약제들의 경우에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루 피부염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루 피부염 환자분들이 피부과 내원하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 지루 피부염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습니다. 혹은 치료할 때만 좋아지고 그때뿐입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루 피부염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이걸 완전히 뿌리 뽑아서 없앤다는 생각보다는 좋아진 상태로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자 핵심이다 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는 국소치료, 즉 바르는 치료가 주된 치료법으로 항진균제, 국소스테로이드, 그리고 국소칼시뉴린 억제제가 1차적인 치료 약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항진균제는 앞서 원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세지아균이 지루 피부염의 발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항진균제는 지루 피부염의 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항진균제로는 케토코나졸과 사이클로피록스와 같은 것들이 있고, 두피 지루염이 있는 환자에서 샴푸 제형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국소스테로이드입니다. 지루 피부염을 효과적이면서 빠르게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소스테로이드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항진균제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루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피부질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도포하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이나 피부 위축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국소 칼슘유린 억제제는 일종의 면역 조절제인데요. 타크로리무스와 피메크로리무스가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타크로리무스의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항진균 작용도 있습니다. 국소칼슘유린 억제제는 도포했을 때 처음 며칠 동안 특유의 화끈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일주일 정도 도포하다 보면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 도포했을 때는 화끈거림 때문에 바르기가 불편하다면 바르는 양을 조금 줄이거나 약을 차갑게 보관해뒀다가 바르면 어느 정도 화끈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앞서 언급드린 국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구치료법은 환자분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한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며,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경구 항진균제나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경구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루 피부염 환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할 때 너무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비듬이 신경 쓰이신다면 징크, 즉 아연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루 피부염은 다양한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춥고 건조한 날씨도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긁거나 자극을 주는 행위도 지루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수면 부족과 같이 몸의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지루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만 아니라 지루 피부염 환자들도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 도포나 LDM 치료와 같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루 피부염이 어떤 것이고 그 원인과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완치가 안 되고 재발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치료를 중단하시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지속되는 염증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루 피부염은 건선이나 백선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